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6월 시험 대비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에 나왔던 문제를 다뤄보고 정확한 채점 기준 정리해서 6월 시험 대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트 1입니다. 자, 파트 1은 두 문단을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되죠. 문항별로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파트 1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나오고,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어떤 단어들 뭘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은 지문 소리내어 읽기 굉장히 단순하죠. 채점은 단 2개로만 됩니다. 자, pronunciation 발음이죠. intonation 네, 억양 이 2개로만 채점이 됩니다. 2개로만 채점돼요. 그래서 우리 유형별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일기예보처럼 읽을 필요 없다고요. 일기예보처럼 못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광고문처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학습 시간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자신감이 붙어요. 왜냐면 이건 낮은 레벨 태스크이기 때문에. 자, 우리 발음 억양만 조심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왔고 뭘 유의해서 어떤 억양을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항상 나오는 게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죠.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뭘 의미하죠? 문장이 덜 끝났다. 자, 그럼 올려 있습니다. After you do something 올려 있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하죠. Because you do something 올려 있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고, 자, if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자, while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습니다.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마찬가지죠. For more information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습니다. 여러분 감점은 다 여기서 당해요. 내려 읽을 거 올려 읽으면 감점이고요. 올려 읽을 거, 내려 읽으면 감점입니다. 이 부분 제일 조심해 달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1 감점 정말 여기서 거의 다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단어 강세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린 리스트 안에서 항상 다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celebrity, 이 음절 강세. 자, 그리고 LD의 E라는 모음이 났기 때문에 받침 있는 리을, L이랑 R 발음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remain, 자, remain 이 음절 강세. participant 이 음절 강세. corporate 이 음절 강세. award 이 음절 강세. ceremony 이 음절 강세입니다. convenience 이 음절 강세. decade 이 음절 강세. expertise 이거는 뭐 2개로 봐도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강세 넣어도 되고 이쪽에 한 번 더 살려도 괜찮습니다. expertise 좋아요. 자, 우리 음절 가볼게요. construction 스트러 하면 안 됩니다. 스트러가 아니라 construction, instruction 마찬가지죠. S, T, R 사이에 모음이 없습니다. 네, 유의해 주시고요. apartment가 아니라 apartment 이 음절입니다. apartment. 자, 이 상음절이죠. apartment. 네, 오케이. 음절 늘려서 읽어주시면 안 되겠고요. 물론 단어 강세 하나 틀리거나 음절을 조금 넣어서 읽었다고 해서 바로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감점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감점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디서 감점 당한다고요? 올리고 내려 읽는 거. 더 유의해 주시고, 물론 제가 드린 리스트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L이랑 R 발음 가볼게요. bring. 자, R 뒤에 I라는 모음 나왔죠? 그러면 받침 없는 리을 bring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쓴 이유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요. bling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맞죠? RDI란 모음 났으니까 받침이 없죠. bring bling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register R로 시작하는 단어죠. 유의해 주시고요. prediction 자, pre도 봐볼게요. R 뒤에 E라는 모음 났죠. 그래서 ple가 아니라 prediction. 자, 다음 round. R로 시작한 단어 나왔고요. lane. L로 시작한 단어 나왔고 traffic. 자, 마찬가지로 R 뒤에 A라는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traffic이 아니라 traffic. 받침 없는 리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Please
LDE란 모음 나오면 받침 있는 리을. plea, pre가 아니라 plea. 네, pre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pre. 이해되셨죠? 이거는 제가 강좌 시간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L이랑 R 발음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본 강좌 참조를 해주세요. L이랑 R 발음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묻고 읽기가 또 출제됐어요. Welcome to 어디에 온 거 환영합니다. 자,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어디에 온 거? 보통 단체나 식당이나 뭐 여행지, 뭐 association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Thank you for visiting. 어디에? visi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어디 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 Here is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 어떤 단체. 바로 여기가 거기입니다. Here is 하고 어떤 단체, 어떤 장소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나열시. Asia, North Asia 하고 올려있고 North America 하고 올려있고 and South America 하고 내리는 거. A, B, and C 구조. 항상 나옵니다. 네. 자, 두 문항당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A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있고 B하고 덜 끝났으면 올려있고 C하고 끝났으면 내려있는 구조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문단 쫙 다 읽어주시고 어떻게? 자, 45초 준비 시간이 있죠. 쫙 읽어주시고 어디서 올리는지 어디서 내리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고 강세가 좀 안 된다는 거 있으면 몇 번 더 읽어주세요. 이게 바로 45초 준비 시간에 하실 일이고요. 자, 답변 시간 삐입하고 45초 쭉 읽어주시면 돼요. 시간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잘못 읽었으면 다시 고쳐 읽으세요. 그래도 감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못 읽은 거 고쳐 읽어도 괜찮아요. 시간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웃었다고 막 까까까 웃어서 점수가 감점이 된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걸로 감점하진 않습니다. 네. 자, 다음 part 2입니다. 우리 3번 describe a picture. 우리 사진 한 장 묘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45초 준비 시간 주어지고 사진을 보고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고 45초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 문항이 출제돼요. 아까 1번, 2번이었으니까 3번 문항이 되겠죠. 자, 문제 유형은 사진 묘사입니다. 채점 기준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여러분 8-1이랑 2는요. 낮은 레벨 태스크예요. 점수를 주려고 아주 낮은 레벨 태스크에 점수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준 문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제대로 읽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혹은 사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 아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채점 기준이 아니거든요. 수동태 넣을 필요 없어요. 많은 학생분들이 수동태를 넣어야지만 점수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서 수동태 있는 문장 만들려면 은근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그런 환경, 시험장 환경에서 여러분 이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머리가 새하얘진다라고 합니다. 네, 수동태 필요 없고요. 문장 개수 필요 없습니다. 문장 개수 채점자들이 세면서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복문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접속사를 활용해서 복문을 활용해야지만 점수가 나온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낮은 레벨 태스크예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level, low level,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려고 아주 기본적인 걸 점수를 주려고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5월 달에는 상점 사진, 사무실 사진, 야외 사진이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제 강좌에서 다뤄드렸던 그 표현 이외의 표현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45초 감만 잡아주시면 아주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생김새로는 반팔 입은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short sleeve shirt, a short sleeve shirt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여러분 반팔 영어로 지금 다 아시지만 시험장에서 많이 못 말하세요. a short sleeve shirt 이러다가 대답 못 하시고 머리 새하얘지고 스스로가 막 미워지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쉬운 단어도 제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느냐. 자, 그냥 a shirt 해주세요. 파란색 옷이면 a blue shirt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아주 구체적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쓴 사람 with a hat 혹은 wearing a hat 그 다음에 sunglasses 낀 사람 wearing sunglasses 표현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45초 감을 잡아달라고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찍힌 사진 중심인물, 주변인물 같이 가면 30에서 35초가 지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10초, 15초가 남을 텐데
이 시간을 활용해서 배경 느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사진 한 장 풀어보겠습니다. 자,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네, 야외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On the left, 사진 왼쪽에는 an old man. 나이 많은 남성이 wearing sunglasses. 이 끼고 있는 남성이죠. 끼고 있는 남성 and a hat. 자, 다음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is holding a camera. 카메라를 들고 있고요. On the right, 사진 오른쪽에는 two women are talking. 두 여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많다라면 모자, 머리카락, 옷 입은 것 동작 정도는 제일 눈에 띄는 한 사람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Behind them, 그들 뒤에는 a man wearing black clothes. 자, 우리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standing, 서 있습니다. 이 정도. 30에서 45초가 지나면 돼요. 그럼 10초, 15초가 남죠? 그 시간 동안 배경 느낌 말씀하시면 됩니다. In the background, 뒤를 보면, 사진 뒤쪽을 보면 I can see 혹은 there are some tall buildings.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The weather is nice 하고 느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 자, 그럼 이거 다 말하면 진짜 쉬지 않고 빨리 말한다면 한 25초 정도면 다 말할 겁니다. 근데 이거 만점 답변이에요. 자, 다시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Part 1, 2는 점수 주려고 만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활용해 주세요. 그럼 Part 2부터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Part 1이야. 공부하실 때 시간 낭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시험장에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변을 하세요.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Part 2부터는 정말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잘못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쉽게 만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동작, 어느 사진에서 나오는 기본 동작 플러스 장소별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으니까 그것만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 45초 간만 잡아주시면 여러분 누구나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낮은 레벨 태스크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자, Part 3입니다. 자, Part 3는 우리 전화대화죠. 전화대화 세 문항이 나옵니다. 4번, 5번, 6번이 되겠고요. 4번, 5번 15초 답변 시간 주어지고 6번 30초 답변 주어집니다. 각 문항당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져요. 자, 그럼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봐볼게요. 자, 우리 6번 문항만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쪽 보시면 토픽들이 다 보이죠?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4번 뜨고 답변하는 시간 그리고 싹 사라지고 5번 뜨고 사라지고 6번 뜨고 이렇게 사라지는데 제가 6번만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6번만 보셔도 빈출 표현으로 여러분 4번, 5번을 다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토픽은 선물이죠. 자, 4번, 5번 유추해 볼까요? 4번 뭐 나왔을까요? 선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느냐? 이런 거 나오겠죠. 누구한테 받았느냐? 두 개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고받느냐? 어떤 때 선물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 출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원 토픽이면 공원 언제 마지막으로 갔어요? 얼마나 자주 가요? 집 근처에 있나요? 누구랑 갔나요? 가서 뭐 합니까? 뭐 이런 것들 출제가 됩니다. 네, 빈출 표현 여러분 제가 다뤄드린 걸로 하면 전부 다 들어맞고요. 6번만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식당에서 파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식당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주, 언제 마지막으로 누구와, 그리고 어떤 식당을 좋아합니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당신의 동네에 새로운 컨설트홀이 생기면 잘 될까요? 컨설트홀도 주제가 될 수 있죠. 언제 마지막으로 갔고 비용은 얼마며 누구랑 자주 가느냐 이런 것들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한 문항 풀어볼게요. 자, 컨설트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나 자주 갑니까? 하나 물었어요. 자, frequency를 물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참여한 행사 두 개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I go to a concert. 자, 콘서트에 갑니다.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The last event was a gospel concert. 가스펠 우리 혹은 뭐 그냥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뮤직 콘서트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가스펠 콘서트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5번. 자, 당신의 동네에서는 콘서트홀의 행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제가 항상 다뤄드린 거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자, they check the internet. 인터넷 체크합니다. There are some websites.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웹사이트예요? That offer. 제공하는 useful information about concerts. 콘서트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번 가볼게요. 여러분 4번, 5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점이 제일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낮은 레벨 태스크라고 하진 않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 보고 읽거나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답변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험 시행사에서는 낮은 레벨 태스크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질문에 답이 되고 너무 짧지만 아니면 만점이에요. 그리고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은 만점 받기 쉽습니다. 계속 강조할게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6번 가볼게요. 자, 당신의 동네에서 새로운 콘서트 홀이 성공적일까요? 생긴다라면 자, 이건 뭐 답변 2개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번 부정적으로 답변해 볼게요. I don't think so. 자, 그렇지 않습니다. First of all, there are many concerts hall. 이미 있습니다. In the community. 우리 동네에 있어요. People probably don't want to go to a new one. 새로운 곳을 안 가려고 할 거고요. 게다가 many people in the community. 자,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don't have enough money. 돈이 없습니다. To enjoy concert. 콘서트를 즐길. 그럴 돈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6번은 딱 우리 토익 스피킹의 가운데 문제죠. 토익 스피킹이 총 11문제인데 6번이면 완전 가운데고요. 이게 30초 답변이거든요. 그럼 많은 학생분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답변할 거 드리죠. 제가 아이디어 박스 드리죠. 그리고 30초 감 잡는 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잡아서 충분히 쉽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3점 만점이거든요. 제가 계속 무너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3점 만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답변이 좀 부실하게 느껴져도 내가 잘 못한 것 같더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점 처리가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3점 만점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할게요. 자, 여러분 8, 3, 4번, 5번, 6번 전부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은 만점 받기 쉽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요. 실제로 감점을 당했더라도 여러분 레벨이나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수와 레벨은 8, 5, 6에서 정해집니다. 이건 뒤에 가서도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무너지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요. 실제로 여러분 6번에서 나 잘 못한 것 같아라고 한번 느끼면 디폴트 표 분석 안 됩니다. 그리고 듣기 안 들리고 8, 6도 망해요. 네,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뭐 레벨 7, 8 나오실 수 있는 학생분들이 실제로 그때는 5, 6, 심지어 4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게 짧은 시험이거든요. 정말 짧은 시험. 16분 정도, 16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망했다고 느끼면 뒷팔에 계속 연달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채점자, 마이크가 계속해서 공식 채점관 마이크가 여러분을 계속 응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3점 만점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 계속 가볼게요. 자, 8, 4 갈게요. 우리 표 분석입니다. 표 분석.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표가 없는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7번, 8번 15초 답변 시간이 주어지고 9번은 30초 답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문항별 8, 3에 마찬가지로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져요. 자, 그러면 이 5월 달에는 어떤 표가 나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컨퍼런스 스케줄이 나왔고요. 아주 일반적인 표가 나왔죠. 준비 시간 45초 동안 제가 강좌 시간에 다뤄드린 내용대로 쭉쭉 문항 뽑아보시고 그 스크래치 페이퍼에 간단하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렸는데 7번, 8번, 9번 쭉쭉 뽑아봐야 돼요. 7번 3번 4개, 3개, 4개 문항 표에서 뽑을 수 있고 8번에서 3개, 4개 뽑고 9번에서 3개, 4개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들려요, 당연히. 네, 그 표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여기서는 문항이 화면에 뜨지 않죠? 듣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려면 표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면 잘 들립니다. 네, 자, 그럼 가볼게요. 어떤 문항 나오는지. 자, lecture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납니까? 아주 전형적인 7번 문제 나왔죠? 네, 7번 문제는 뭐 표의 상단 부분, 가격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고 첫 번째 일정, 두 번째 일정 혹은 마지막 일정 이런 식으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시 30분에 떠나야 하는데 어떤 걸 놓치게 될까요? 자, 이거 전형적인 8번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전형적인 8번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여러분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뒤에 있는 스케줄을 묻는 8번 문항이 나왔고요. 자, 다음에 9번, 아주 전형적인 9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겹치는 인물이 있어요. 자, 러포워드라는 사람이 한 여러 번 나와요. 2개, 3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거 다 물어볼 수 있겠구나. 네, 전형적인 9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45초 동안
표 분석하실 때 이렇게 쫙쫙 뽑아보시면 당연히 들리겠죠. 표에서 바로 찍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좌 시간에 문장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문장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8-4도 여러분 7번, 8번, 9번 전부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 뭐 의미한다고요? 만점 받기 쉽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막 매달리지 마세요. 전지사나 관사의 쓰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3점 만점. 그리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나 망했다라고 느끼지 말고 질문에 답변하는 게 질문에 물어보는 그 내용이 답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만점이에요. 알겠죠? 물론 문장의 형태로 쉽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워크샵 일정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첫 타임 시간이랑 연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7번 문제. 네, 표의 상단 부분 첫 번째 일정에 대해서 물었고요. 두 번째 워크샵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전형적인 8번 문제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 무료 아니에요. 뭐 50불 내라 그래. 근데 네, 무료입니까? 아니요. 50불입니다. 이거 여러분 해주셔야 될 답변이 되겠고요. 자, 가이드 투어 우리 토픽 겹치는 거 2개, 3개 물어보는 30초짜리 답변 문장 출제 나왔습니다. 2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8-4 달아봤고요. 8-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레벨과 점수는 8-5-6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만점에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만점 받기 쉽다, 뭐 심지어 만점 받지 못해도 레벨 점수에 큰 영향 없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뭐 쫄 필요 없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여기서는 만점 쉽게 나오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레벨이나 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 음성 메시지를 들어요. 음성 메시지는 30에서 45초가량 되는 그런 음성 메시지를 듣고 거기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책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60초가 주어지는데 자, 제일 큰 문제는 다 알아들어도 메시지를 다 알아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박스를 드리죠. 제가 이 45초 동안 스크래치 페이퍼에 아이디어 박스 적으시고 60초 동안 1분 감 틀에 맞춰서 차근차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듣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상황 많이 드리죠. 상황 많이 드리고 이 상황은 이렇게도 출제되고 이렇게도 출제되고 이렇게도 출제된다. 계속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알면 들려요. 제가 계속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채점과 마이크랑 함께하고 있어요. 자, 5월에 나온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 문제가 나왔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직원 감사 행사라고 나오진 않았고요. 어떤 유료 행사였습니다. 한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100명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나머지 50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 환불을 해줄 생각 없고 이렇게 줄일 생각도 없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장소로 categorized 했고요. schedule to sessions 2개로 나누자. 자, 그리고 big convention center 좀 더 큰 장소를 빌리자. 자, 만약에 장소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뭐 limit the number 그 다음에 뭐 apology letters 같은 것도 충분히 아이디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입에 붙여주시고 문제가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도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자, 다음 문제 판촉물 문제 나왔어요. 뭐 박물관 배경으로 나오진 않았고 일반 상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 상점에서 네, 이제 뭐 광고로 했는데 전혀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판촉물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keychains 그 다음에 USB drives 여러분 아이디어 입에 붙이신 분들은 쭉쭉 답변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의견입니다. 상점의 발전을 위해서 고객 의견 필요합니다. 이게 상점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아이디어 2개 wholesome events 그 다음에 feedback cards online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A good chance to get customers' opinions on improvement. 우리 wholesome events 계속 쓰고 있고요.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는 보통 3-4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입에 계속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죠.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눈 감고 읽으면서 입에 계속 붙이시고 어떤 상황이랑 연결되는지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자, 음성 메시지를 딱 듣고 어떻게? 여러분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릅니다.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스크래치 페이퍼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고 1분 틀에 맞춰서 차근차근 대답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5점 만점. 5점 받으면 레벨 8이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답변만 5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점 나오면 레벨 7 나옵니다. 3점 나오면 레벨 6요. 3점은 질문에 답하고 너무 짧지 아니한 거. 자, 그리고 채점자가 들었을 때 조금 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구나 확신만 들면 잘 못 알아들어도 3점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제대로 익히셔도 이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3점 받으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더 높은 목표가 있으시니까 입에 붙이면 붙일수록 4점, 5점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5점짜리 답변 완벽한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께 답변 들려드리면 5점 받은 학생분들 저한테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토익스피킹 만점 레벨 8 받은 학생들 제일 많이 제가 여러분 후기도 있고요. 그 학생분들 답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여러분 우와 넘사벽이다. 절대 저렇게 못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잘하긴 잘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연습하면 이 정도가 5점입니다. 4점은 채점자가 들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한 답변이 4점이에요. 여러분 4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벨 7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디어 박스 입에 많이 붙여주세요. 마지막 Part 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6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요.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job interview 시에 어떤 점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될까? 우리 3개의 보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 자신감, 존경심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직업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2개면 많은 게 커버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강좌 시간에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함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2개로 풀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knowledge and experience. 그래서 일을 잘한다. 그리고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다르게 풀긴 풀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팀 프로젝트 아이디어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나오던 거 나왔고요. 직장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다음 정부는 재활용을 장려해야 됩니까? 계속 출제가 사실 안 됐고요. 이게 13년도에 오래됐네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죠. 네. 이때 많이 나오다가 14년도에 한 번 나오고 좀 안 나오다가 요새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장려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 아이디어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one of the easiest ways라 그랬고 other ways to save and protect the environment may be expensive and take time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 차근차근 그래서 그렇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보통 3개,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입에 붙이면 붙일수록 여러분 답변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써드린 문장들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고 수백 명이 피드백 주셨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입에 잘 안 붙는다. 이런 표현들 제가 다 여러분 입에 붙는 표현으로 바꿔서 여러분 이제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소리 내서.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써드린 거 보면 해석이 너무 쉽게 잘 되고 다 아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소리를 계속 내봐야 돼요. 말을 해보지 않으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반드시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재택근무의 장점, flexible schedule, 그리고 또 직장 관련해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재택근무의 장점. 혹은 일을 배울 때 혼자 해야 되느냐, 일을 혼자 배워야 되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이런 거. 저는 이제 어떻게 flexible schedule도 출제가 됐고요. 재택근무의 장점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일을 배울 때 혼자 하는 걸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편하죠. 자, working alone 나오고 혹은 working at home, working from home 나오면 comfortable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rgument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박스 활용해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Part 6까지 5월 달에 출제된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Part 5, 6에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맞죠? 아이디어 박스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 Part 1부터 4까지는 어떻게 감점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전략. 채점 기준 명확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강좌 좀 여러 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부터 4까지는. 그리고 5, 6는 강좌 통하셔서 그리고 또 따로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좀 단내가 나게 붙이세요. 여러분 입에 붙이면 붙일수록 소리내서 읽을수록 여러분 답변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6월에 나온 시험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7월 달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스피킹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